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온통 난리입니다. 금값이 천정을 뚫었다고 하죠. 1온스당 2,600달러 돌파. 한국 돈으로 따지면 돌반지 하나 맞추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가격입니다. 동네 금은방 사장님도, 월급쟁이 김대리도, 심지어 코스트코 오픈런 뛰는 아주머니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역시 불안할 땐 금이 최고야.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반짝이는 금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은행 창구 직원은 죽어도 말해주지 않는, 그리고 뉴스 앵커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금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단순히 재테크 열풍이 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머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와, 금값 올랐네, 치킨값 벌었다 하고 좋아할 때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요, 시장에 금을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사들여서 땅속 깊은 곳 벙커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1년 뒤 그때 팔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팔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안전자산이라는 가면을 쓴 금의 소름 돋는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강대국들의 더러운 속셈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통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자, 범인을 찾으러 가봅시다.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이자가 나오니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값은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이 금리를 역사상 유례 없이 올렸는데 금값은 보란듯이 같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걸까요? 범인은 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금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누런 돌덩이일 뿐이에요. 변한 건 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쥐고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통장에 찍힌 월급 숫자. 우리는 이걸 돈이라고 부르지만 부자들은 이걸 녹아내리는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로 부루마블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게임 초반에는 씨앗은행에서 주는 월급 20만 원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걸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짓죠. 그런데 게임이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종이에 대충 숫자를 적어서 돈처럼 씁니다. 플레이어 모두가 수백, 수천만 원을 들고 있죠. 이때 20만 원은 돈인가요? 아니요,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가 딱 이 부루마블 후반전입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팬데믹 때 미국이라는 씨앗은행은 돈 복사기 버튼을 눌러놓고 퇴근해버렸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돈이 흔해지니 물건값은 오릅니다. 짜장면 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짜장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종이 조각이 필요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가 괴물이라 부르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른 큰손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라? 미국 달러? 이거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데 계속 찍어내다가 종이 쪼가리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보기에 달러는 믿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금은요. 금은 한국은행 총재가 야, 금 좀 더 찍어내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부자들과 국가들은 돈을 버리고 진짜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달러에서 구명보트, 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명보트의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면요. 그리고 선장, 미국이 구명보트를 못하게 막고 있다면요.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금값이 오른다. 그 정도 이유라면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달러 시스템 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이미 달러를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적금을 깨서라도 금은방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미국에서 반대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금시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고는 비어가고 있는데 상하이와 홍콩의 금고는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쪽의 금이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주인공,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명품 가방? 아닙니다. 바로 금콩입니다. 콩알 만한 금덩이를 월급날마다 사서 유리병에 모으는 게 유행이래요. 하지만 이건 애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중국 정부, 바로 인민은행입니다. 그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금을 사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양만 수천 톤입니다. 아마 발표 안 한 것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미국과의 이혼이죠.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의 교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전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요. 러시아의 지갑을 잠가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은행에 맡겨둔 달러 자산,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을 하루아침에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독재자들과 신흥국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내가 열심히 물건 팔아서 번 달러인데 미국 심기를 건드리면 내 돈이 아니게 되는구나. 달러의 무기화.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쓰는 순간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겁니다. 친구일 땐 든든한 지갑이지만 적이 되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결심합니다. 미국이 손댈 수 없는 돈을 모으자. 컴퓨터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숫자인 달러 말고 내 안방 금고에 넣어두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진짜 돈, 그게 바로 금이다. 이것이 지금 금값이 미쳐 날뛰는 진짜 이유입니다. 개미들이 돌반지 사서 오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 레벨에서 생존을 위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제 실물 인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금 투자한다고 금 통장이나 ETF 사시죠? 그건 사실 종이금입니다. 실제로 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금 가격만큼 돈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일 뿐이죠. 평소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나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종이 쪼가리 들고 가서 금 주세요 해도 은행 문은 닫혀 있을 겁니다. 진짜 부자들과 국가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런던 금속거래소에 가서 말합니다. 보관증 필요 없고 내 금덩어리 당장 내놔. 비행기에 실어서 우리나라로 가져갈 거야. 지금 시장에 진짜 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장부상에는 금이 있는데 창고를 열어보면 금이 없는 사태, 일명 뱅크런이 아니라 골드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은행이 파는 종이금을 사면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누가 될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화폐가치 하락, 믿었던 달러는 무기가 되어 나를 겨눌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큰손들은 이미 진짜 금을 챙겨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냥 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 섣불리 샀다가는 세근 폭탄과 가짜 금에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들이 설계한 새로운 돈의 질서,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개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금 투자 필승법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니, 단순히 물가 오르고 전쟁 나서 금 사는 거면 전쟁 끝나면 다시 팔아야 하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 사재기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입니다. 미국 정부 빚만 4경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국민이 숨만 쉬고 평생 일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카드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지금 세계 경제가 딱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배째라 하고 들어눕거나 아니면 판 다시 짜 하고 게임을 리셋하는 거죠. 이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 준비된 새로운 돈이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건가 하실 텐데 비슷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제 못하지만 CBDC는 정부가 100% 통제하는 디지털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돈도 안 믿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부의 디지털 숫자를 믿어줄까요? 야, 이거 그냥 데이터 쪼가리 아니야? 하고 의심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금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돈은 그냥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창고에 있는 이 엄청난 양의 실물 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쓰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금 본위제로의 회귀 혹은 금 연동 디지털 화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달러를 무너뜨리고 금으로 보증된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고 싶은 야망.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면허증이 되는 겁니다. 면허증 없는 나라는 앞으로 돈도 못 찍어내는 신세가 되겠죠. 증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은행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아주 은밀하게 규칙을 하나 바꿨습니다. 바젤 3라는 건데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은행 장부에서 금을 위험 자산 취급했습니다. 금값은 변동이 심하니까 좀 쳐주기 그렇네 하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금을 현금이나 달러와 똑같은 100% 안전 자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은행들에게 이제 달러 말고 금을 쟁여놔라. 금이 진짜 돈이다 라고 신호를 준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개미들한테는 금은 이자도 안 나오고 구시대 유물이야. 주식이나 해, 코인이나 해 라고 떠들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금을 최고 등급 자산으로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의 이동입니다. 시스템이 리셋될 때 종이돈, 달러, 현금을 쥔 사람은 거지가 되지만 실물 자산, 금을 쥔 사람은 새로운 시스템의 주인이 됩니다.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화폐가 무너질 때마다 권력자들은 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 만에 오는 그 거대한 사이클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흑막의 정체가 보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로 여러분의 현금을 휴지로 만들고 금리 인상으로 빚쟁이들의 목을 조른 뒤 헐값이 된 자산들을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금으로 무장한 새로운 돈 CBDC를 내밀며 우리가 구원해줄게 라고 할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희생양인 개미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우리는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금을 사러 간다고요? 잠깐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금이 있고 반드시 사야 하는 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비싼 수수료만 뜯기고 호구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알았어. 금 중요한 거 알겠어. 당장 금은방 갈게. 잠시만요. 멈추세요. 지금 그냥 금은방으로 달려가면 사자마자 20% 손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경린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을 장신구로 사는 겁니다. 금목걸이, 금반지, 예쁘죠? 하지만 투자는 아닙니다. 거기엔 세공비와 부가가치세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급해서 팔려고 하면 어유 손님, 이건 녹여야 해서 값을 못 쳐드려요 라는 말과 함께 반토막난 돈을 받게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럼 진짜 선수들은 어디서 금을 살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가장 스마트한 방법, KRX 금시장입니다. 이건 증권사 어플 켜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겁니다. 국가가 제발 음지에서 거래하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라고 만든 공식 시장이죠. 혜택이 미쳤습니다. 양도소득세 0원, 부가가치세 0원, 수수료 0.3% 수준. 금통장이나 ETF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걸 모르고 은행 가서 수수료 떼이는 분들 보면 제가 다 가슴이 아픕니다. 둘째, 만약 세상이 정말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면 그때는 실물 골드바입니다.
KRX에서 산 금이 1kg이 넘으면 실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가세 10% 내야 합니다. 아니면 홈쇼핑 말고 한국조폐공사나 은행에서 보증하는 미니 골드바를 사서 집안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세요. 전쟁이 나거나 전기가 끊겨서 계좌 확인이 안 될 때 여러분의 가족을 구해줄 유일한 비상금은 바로 그 작은 금덩이일 겁니다. 셋째, 금이 너무 비싸다면 은을 보세요. 가난한 자의 금, 바로 은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은값은 더 폭발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죠.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회초년생이라면 은화, 실버 코인부터 하나씩 모으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웠나요? 하지만 이것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월급 명세서만 쳐다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소리 없이 부를 옮기고 있습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투자는 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어플을 켜서 KRX 금시장이 뭔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꿀 겁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